리그는 현재 33라운드까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 너무 바쁜 나머지 영상을 만들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부득이하게 이번 영상으로 32라운드와 33라운드는 상위권과 강등권 위주로 묶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라운드가 끝난 시점 현재 상위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4위 경쟁이 치열해진 부분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먼저 리그 선두팀 인테르의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인테르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스페지아와의 32라운드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스페지아에게 먼저 선취골을 내줬던 인테르였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페리시치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그런데 페리시치의 골 세레모니가 약간 이상했습니다. 왜 골을 넣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지?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영 좋지 않은 곳에 볼을 맞게 된 거였습니다. 꽃으로 트래핑을 했네요. 하필이면 이 총알이 영 좋지 않는 곳에 맞았어요. 사실 이 경기는 인테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스페지아는 딱 슈팅 1개를 해서 한 골을 넣었고요. 인테르는 슈팅 15개, 유효 슈팅도 6개나 기록했지만 마찬가지로 한 골이었습니다. 루카쿠는 1대1 찬스를 아깝게 날려먹은 장면도 있었고요. 라우타로의 슈팅에 골대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인테르에게는 의미 있는 기록도 있었는데요. 동점골을 기록했던 페리시치 언니, 인테르에서 200번째 경기 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33라운드에서 인테르는 베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역시나 힘든 경기였습니다. 특히 루카쿠가 많이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다가 다른 선수에게 볼을 빼주는 장면 외에는 거의 공격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역시나 라우타로는 1대1 찬스를 놓치곤 했었고요. 여전히 아쉽게 골대를 맞추는 장면도 있었죠. 이럴 때 인테르를 구했던 것은 교체로 투입된 다르미안이었습니다. 승리를 만든 결승골을 다르미안이 극적으로 뽑아냈는데요. 단돈 250만 유로에 이적해서 리그에서만 3골에 3어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특급 해자이자 최고의 영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달미야, 잘했어. 최근 무승부가 좀 많아졌지만 인테르의 우승 가능성은 이제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살펴볼 팀은 2위 아탈란타입니다. 32라운드에서 아탈란타는 로마를 상대했는데요. 1대1 무승부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가 아탈란타에게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은 경기였습니다. 슈팅 개수의 차이도 컸고요. 골키퍼 선방 개수가 무려 8개였죠. 파우로페즈 혼자 힘을 냈었습니다. 말리노프스키가 또 골을 넣으면서 먼저 앞서갔던 아탈란타. 하지만 고젠스가 쓸데없는 파울에 정립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게 되면서 경기에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요. 후반 75분 크리스탄테가 결국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마의 약점이 두드러졌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상대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어오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니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 이바네즈는 정말 한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94분에 무리엘에게 무리한 파울로 옐로카드를 받았는데요. 곧바로 1분 뒤에 또 무리한 파울을 하면서 결국 퇴장까지 당하게 됩니다. 매 경기가 중요한 로마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상황이었죠. 반면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무리엘답지 않게 많은 찬스를 날린 게 두고두고 아쉬울 경기였습니다. 그 아쉬움이 컸을까요? 33라운드에서 아탈란타는 무려 5골을 넣고 볼로냐를 두들겼습니다. 무리엘과 말리노프스키가 완벽하게 만들어냈던 첫 골. 말리노프스키는 어시스트도 또 하나 추가했습니다. 이 얘기를 몇 번을 더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요즘 미쳐버린 말리노프스키입니다.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데 그 6경기에서 4골 6어시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파랑팀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인테르와 아탈란타 두 네라쭈리 형제들이 1위와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위로 올라선 나폴리 결과를 살펴보시죠. 나폴리는 32라운드에서 라치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5대2로 박살을 냈죠. 기본적으로 운이 없었던 라치오였습니다. 명백하게 라짜리가 PK성 파울을 당하면서 먼저 선취골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상황이 있기 직전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마놀라스의 얼굴을 걷어차는 바람에 도리어 라치오가 PK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시네가 PK로 먼저 골을 넣었죠. 나폴리에서는 접어놓고 왼발로 때리기 장인 폴리타노도 한 건을 했습니다. 늘 결과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때렸죠. 만약에 제가 이번 경기에 레이나였다면 진짜 개빡쳐서 먼저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라치오는 운이 참 더럽게 없었는데요. 인시네의 골 정도는 뭐 겁나 잘 찼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냥 막 때려도 귀신같이 골문으로 알아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골키퍼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대 라치오를 만나서 기세가 올라갔던 나폴리, 토리노까지 2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폴리는 중원 구성을 바카요코와 덴메로 채웠는데요. 어느 정도 중원에서의 답답함이 예상됐던 기용이었는데 그 바카요코가 멋지게 선취골을 넣었습니다.
바카요코가 골을 넣었다면 덴메는 나머지 부분에서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활동량도 13km 이상을 찍으면서 전체 1위, 거기다 파이널 서드 패스와 키 패스에서도 전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다 주전으로 모처럼 나온 오시멘까지 좋았는데요. 딱 나폴리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역습, 그리고 골이죠. 경질 직전까지 갔다가 엄청나게 반등해버린 가투소, 나폴리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다음에 살펴볼 팀, 이제 4위로 떨어지게 된 유벤투스 두겠습니다. 우선 32라운드에서는 파르마를 만났던 유벤투스, 낭낭하게 3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예상외로 19위 파르마가 프리킥으로 먼저 골을 넣었는데요. 이 골로 호날두가 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비벽을 선 이후에 혼자만 점프를 하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그쪽으로 공이 지나갔던 건데요. 하마터면 호날두가 온팡 욕을 뒤집었을 뻔했던 이 경기를 살려낸 것은 산드루였습니다. 멋진 개인기로 산드루가 동점골을 뽑아내더니 기어코 뚝배기로 역전골까지 산드루가 만들어냈습니다. 내친 김에 유벤투스는 데리흐트까지 쐐기골을 박았는데요. 이번 경기도 얼굴 생긴 것만큼 활약을 해준 쿼드라도 덕분이었습니다. 쿼드라도는 이 경기에서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어시스트 10개째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타나 싶었던 유벤투스였지만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피오렌티나와 붙었던 33라운드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던 겁니다. 저는 피를로 감독이 진짜 이해가 안 갈 때가 이럴 텐데요. 4백을 들고 나와서 경기 잘 이기다가 왜 자꾸 3백을 다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 역시 그랬는데요. 사실 초반부터 유벤투스에게는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장면 중에서 PK는 한 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기어이 PK를 내주고야 맙니다. 라비오가 다소 어이없이 핸드볼 파울을 하면서 결국 PK를 주고 말았던 건데요. 블라우비치는 파넨카킥으로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경기가 생각처럼 풀리지 않던 유벤투스는 후반 시작과 동시에 모라타를 투입했는데요. 이러이런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나오자마자 모라타가 동점골을 박아버렸습니다. 사실 역전까지도 가능했었던 유벤투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램지가 있었기에 불가능했습니다. 역시나 골을 안 넣더군요. 그래요, 미드필더니까. 뭐 소소하게 이런 장면들도 있었고요. 씨발. 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 피를로입니다. 현지에서는 알레그리가 복귀한다는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유벤투스가 챔스를 못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다음은 5위까지 떨어져 버린 AC 밀란의 두 경기입니다. 32라운드에서 밀란은 사스올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2대1로 패했죠. 이번에도 질라탄이 부상으로 경기에 뛸 수 없었던 밀란이었는데요. 밀란은 질라탄 대신에 레앙을 원톱으로 기용했지만 큰 소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라놀루가 멋지게 선취골을 뽑아냈던 밀란. 괴물 같은 전반기를 보냈다가 후반기 들어 2번의 부상을 당한 뒤로 주춤했던 차라놀루가 한 건 제대로 했는데요. 밀란만 만나면 미쳐버리는 베라르디가 전반전에 침묵하면서 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수올로는 후반 들어 최근 폼이 좋은 라스파도리를 투입했는데요. 그 라스파도리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골에서는 달롯의 수비가 아쉬웠는데요. 오른쪽에 위치하던 베랄디를 전혀 견제해주지 못했다가 결국 실점의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역전골까지 때려박아버리는 라스파도리. 카푸토가 부상으로 빠진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주전으로 뛰기 시작하면서 최근 3골의 1어시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나 밀란 킬러답게 베라르디는 이번 경기에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했습니다. 밀란의 최근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33라운드에서는 라치오를 만나서 3대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질라탄 공백 메우기가 제일 어려운 밀란은 이번 경기에서는 원톱으로 만주키치를 기용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라치오가 밀란의 주된 공격 옵션 중 하나인 테오에게 강한 압박을 걸면서 전진을 저지했는데요. 하지만 만주키치가 중앙에서 전혀 버텨주지 못하면서 밀란의 공격 작업은 자연스럽게 무뎌졌습니다. 만주키치는 별다른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지 못하고 이런 몸개그짤만 만들었습니다. 핸드볼입니다. 그리고 라치오에서는 코레아가 엄청난 활약을 펼쳤죠. 경기 시작과 동시에 돈나루마도 제쳐버리고 선취골. 이후 2대0을 만드는 추가골까지 코레아가 넣었습니다. 라치오로서는 다행인 부분이 임모빌레가 조금씩 슈팅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일 텐데요. 골대를 맞긴 했지만 이 칩샷도 정말 감각적이었고 골 장면은 이게 임모빌레였지를 느낄 수 있었던 슈팅이었죠. 위기의 피올리와 밀란인데요. 전반기를 1위로 마감하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6위 라치오의 경기는 앞에서 모두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7위 AS 로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강팀 아탈란타와는 1대1로 비겼던 로마. 하지만 강팀 판도끼가 제대로 마탱이가 가버렸습니다. 강등권이었던 칼리아리에게 3대2로 진 것이죠. 경기 시작 단 4분 만에 허무하게 골을 먹어버린 로마.
하지만 카를레스 페레즈는 이 경기 초반부터 몸놀림이 아주 가벼웠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기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근데 로마는 라즈반 마린에게 원더골을 쳐먹더니 헤딩으로 쐐기골까지 쳐먹었습니다. 폰세카 감독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4위와 11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이미 힘들어졌고요. 문제는 8위 사수올로와도 승점 3점 차기 때문에 다음 시즌 유럽 대회를 아예 못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면 되는 건데 허허 씨발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군요. 좋됐다. 이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을 좀 살펴볼 텐데 우선 피오렌티나부터 보시죠. 우선 32라운드에서 베로나를 만난 피오렌티나는 2대1로 이겼습니다. 초반부터 피오렌티나의 눈물겨운 똥꼬쇼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드론코프스키 골키퍼의 선방도 여러 차례가 나왔지만 결정적인 슈팅을 베누티가 막아내는 장면도 있었죠. 피오렌티나가 골을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피오렌티나가 먼저 득점 기회를 얻어냈는데요. 보나벤투라가 PK를 얻어냈습니다. 블라우비치가 이걸 선취골로 만들었죠. 이후 카세레스까지 골을 넣으면서 피오렌티나가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피오렌티나는 유벤투스를 상대로도 승점을 따왔는데요. 그리고 여기 강등권 싸움에 진심인 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칼리아리인데요. 32라운드에서 1대0으로 우디네세를 잡았습니다. 주앙 페드로의 PK골 한 개를 잘 지켰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3라운드에서는 로마까지 잡아내면서 리그 3연승. 칼리아리는 드디어 17위로 올라서면서 일단 강등권을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14위 피오렌티나부터 18위 베네벤토까지 승점 3점 차이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느 팀도 강등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두 라운드를 하나로 묶어서 영상을 업로드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한 라운드씩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